안녕하세요. 영화와 미디어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영화의 사운드가 어떻게 생겼고 그게 이제 그 영화를 찍는 배우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초창기 영화는 사운드가 없었고 오로지 시각에만 의존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사운드가 생겼을 때 못마땅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감독이나 배우들 중에서 그 영화가 순수한 시각 예술이어야 되는데 사운드가 도입되면서부터 영화의 어떤 순수성을 해쳤다. 혹은 사운드가 없었다면 영화는 시각적으로 훨씬 더 많이 발전했을 거다. 더 먼 곳으로 갔을 거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감독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사운드가 도입됨에 따라서 영화가 어떤 현실에 좀 더 충실하게 재현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1강부터 시작해서 영화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어떻게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운드가 도입됐고 뭐 이런 과정들을 쭉 보고 계신데요. 이것들을 봤을 때 영화와 기술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다. 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안에 항상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사람도 사람이고, 영화를 찍는 사람, 영상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도 사람이다. 우리가 2차원적으로 보니까 그런 점들을 좀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 무의식에서. 그렇지만 그 안에 항상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할 게 이제 그 영화 안에 사람이 있다라는 주제하고도 맞닿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미디어 엿보기에 관하여. 영화 트루먼 쇼를 통해 살펴본 영상 미디어의 관음적 속성. 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영화 트루먼 쇼하고 관련된 그 미디어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주로 영화하고 관련된 트루먼 쇼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의 어떤 관음적인 특성, 특히 영상 미디어에서 영화가 가장 먼저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주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음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네, 관음증을 포털이나 아니면 사전에서 찾아보면 몰래 훔쳐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행위라고 써있지는 않아요. 이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약간 노골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에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단어 하나를 뺐어요. 네. 몰래 훔쳐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는 맞는데 그게 약간 성적인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영화의 관람 기제, 영화를 보게 된 어떤 시작부터를 살펴봐도 이런 엿보기, 관음증하고 무척 관련이 있어요. 자, 또 한 번 소환되죠. 에디슨. 네. 이쯤 되면 에디슨이 영화를 얘기할 때마다 계속 나오잖아요. 영화의 역사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 발명가다. 특히나 미국 영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발명가. 네. 영화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영화의 삼촌? 작은아버지? 뭐 이 정도 언급할 수 있을까요? 자,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라는 이 영사기 겸 촬영기 겸 네, 영사기를 살펴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커다란 기계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형태로 되어 있죠. 네. 구멍을 통한 엿보기 행위라는 거죠. 그 안에서 프레디 오트라는 남자와 재채기를 하는 영상이 에디슨이 만들었던 최초의 영상이었어요. 자,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거는 안에 있는 사람을 몰래 보는 거죠. 이게 몰래 본다는 게 또 관음 욕구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음 욕구의 충족, 그 다음에 성적인 욕망과의 연관성,
네, 이거는 이제 에디슨이 키네토스코프를 통해서 만들었던 블랙 마리아에서 찍었던 그런 영화들을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르메르 형제의 영화들은 보셨지만 에디슨이 찍은 영화들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자, 에디슨이 키네토스코프로 촬영한 영상들을 잠시 보고 가실게요. 네, 처음부터 되게 강렬하죠. 제목이 더 키스인데요. 네, 소리가 없으니까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죠. 초창기 영화들은 무성 영화였잖아요. 네. 영상만 보더라도 근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기차의 도착을 보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네, 지금 무희가 춤을 추고 있죠. 다른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서 끊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보시기에 약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부부가 키스를 한다든가 뭐 무희가 나와서 이렇게 좀 춤을 춘다든가 아니면 팬티만 입은 어떤 남자가 막 근육 자랑을 하고 막 그러죠. 그 다른 영상들도 찾아보면은 다른 뭐 무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뭐 나체로 좀 있다든가 아니면 여자들이 막 베개 싸움을 한다든가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를 봤을 때 약간 민망하거나 아니면 비밀스러운 뭔가를 본다 라는 그런 느낌을 혹시 받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좀 뭐랄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은 기괴하고 약간은 내가 뭔가 좀 죄스러운 좀 벌받을 뭔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들여다보는 행위에서 비롯해서 그런 것 같아요. 혼자만 보기 때문에 좀 더 은밀한 영상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에디슨은 탁월한 발명가이기도 했지만 탁월한 사업가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키네토스코프의 영화들을 이렇게 상영을 할 때 이걸 공짜로 보여줄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좋아한, 더 호기심을 가질 만한 그런 영상들을 찍었겠죠.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몰리는 영상들은 점점 더 선정적인 쪽으로 가겠죠. 제가 아까 키스도 얘기했고 여자의 나신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혼자 보기 때문에 더 은밀하게 거래가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자, 르메르 형제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에디슨의 영화들이 좀 더 은밀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르메르 형제들의 그 영화들의 소재를 보면 달리는 기차, 그 다음에 공장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들인데 이것도 사람이지만 어떤 특정 개인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무리지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수를 향해 있고, 그 다음에 관람 형태를 볼 때 에디슨은 이렇게 한 사람씩 보는 영상이었지만 르메르 형제는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는 영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은밀함이나 아니면 선정성 이런 게 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좀 차이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관음증에 더 가까운 확실한 어떤 표지는 에디슨의 영화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멜리에스가 영화의 스토리를 도입하고 배우들이 생기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고 그다음 영화가 더 산업화됐다고 했죠. 자, 산업화가 됐다는 건 뭐냐? 많은 장사꾼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멜리에스가 영화를 발전시켜 놓은 것만큼 멜리에스 그 시대의 후발주자들, 많은 감독들이 영화의 스토리와 어떤 형식적인 기틀을 가기 시작했고, 거기에 또 자본이 들어오면서 더 많은 볼거리들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점점 더 선정적으로 변해갔다는 거죠. 자, 선정적으로 변해간다는 거, 그리고 눈으로 시각적으로 가장 뭐랄까 또 쉽게 싸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리들, 폭력, 그 다음에 성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폭력, 성적인 거를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네, 스릴러 영화 떠오르시죠? 자, 스릴러 영화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특정 성별이 더 많이 죽는 거 아세요? 네. 이 산업화가 되면서 아주 못된, 이 관음증하고 결합이 돼서 아주 못된 영화적인 관습이 하나가 생겼는데, 여자를 계속 전시를 하는 거죠. 에디슨이 그랬던 것처럼 영화 안에서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들면서, 자, 여자의 몸을 전시하는 형태, 그 다음에 여자한테 폭력을 가해서 훼손하는 형태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감독들, 작가들 대부분이 산업 안에서 거의 남성들이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해요. 남성들이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여배우들이, 그러니까 배우들이 설 만한, 여자들이 설 만한 자리는 배우라는 위치 정도였어요. 그래서 남성들의 시선에서 영화들이 만들어지니까 여자를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100여 년 동안 계속 굳어져 와서 주류를 형성했다는 거죠. 자, 이게 한쪽은, 빨간 쪽은 스릴러 영화의 대부, 히치콕의 유명한 영화 사이코의 스틸이고, 그 옆쪽에는 유명한 여배우죠. 역시 마릴린 먼로의 사진이에요. 마릴린 먼로가 되게 그 섹시한 여배우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되게 지적인 배우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저렇게 환풍구 앞에서 치마가 날리는 거를 유쾌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누르고 있죠. 자, 여자가 목욕하다가 폭력을 당하면서 막 비명을 질러요. 이게 누가 주체가 되는 시선인가? 네,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영화의 관음증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관음증을 정말 극대화시켜서 상업 영화의 틀을 만든 사람, 스릴러 영화의 대부, 그리고 감독들의 교과서 라고 불리우는 영화 사이코에서 여자가 어떤 식으로 소비되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음증이 어떻게 영화적으로 투사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영화 사이코에서 굉장히 유명한 샤워씬 2분 정도 됩니다. 내가 좀 잔인한 거를 좀 못 본다. 사람 죽는 거를 좀 보기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이 장면 안 보셔도 괜찮아요. 지금 현대 영화에 비해서는 굉장히 완화된 표현인데, 아마 느낌의 잔인함은 조금 뭐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영화 사이코 샤워씬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화 사이코 어떻게 보셨어요? 심장이 쫄깃해지셨나요? 아니면은 뭐 그냥 그렇다 라고 하셨나요? 요즘 영화들과 비교하면 그 뭐 거의 뭐 사실 보면은 이 상처 하나 없어요. 이 컷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느낌상으로 칼이 찔렸네. 우와, 지금 몇 번을 찌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자기가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찔림을 당하는 장면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컷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교차 편집을 해서 보여줌으로써 속이는 거죠. 그냥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기법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사이코가 스릴러 영화의 교과서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 여자인 것처럼 처음엔 보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죽어버리거든요.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죠. 자, 이 여자가 이제 그 회사에서 횡령을 하고, 이제 이 피신을 하고 도망치는 와중에 모텔에 투숙했다가 이렇게 엄청난 변을 당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의문이 생기죠. 자, 스토리상에서, 여자가, 나 살해를 당한다 라는데 굳이 샤워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스토리상으로만 보면. 근데 여자가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찌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여러분들께서 제작 강의를 들으셨으면 아니면 어떤 영상을 찍어 보셨더라면 시점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자, 카메라는 누군가의 시선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가 찍혀진 방식, 편집되어진 방식은 그 시선의 주체가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저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칼이 뭐 잠깐씩 보여지긴 하지만 여자가 샤워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여자의 눈으로 보는 시선이 아니라, 자, 이 사람이 폭력을 다닐 때 이 여자가 본 살인자의 모습이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살인자가 본 여자의 모습이 주가 된다는 거죠. 네, 거의 모든 스릴러가 그래요. 특히나 한국 영화에서, 자, 스릴러 영화를 잘 생각해 보시면 폭력을 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어떤 선정적인 씬에서 육체가 전시되는 사람들은 여자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 성적인 씬이라든가 폭력적인 씬에서, 자, 여자가, 피해자가 보는 가해자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시선에서 피해자가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라는 거는 어떤 누군가의 시선을 대신해서 이렇게 은밀히 바라보는 그런 형태라고 했죠. 그 폭력 행위를 하면서 느끼는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관객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남성적인 시선이 팽배해 있어요. 우리는 영화를 보는 관습이 그런 남성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 미디어를 접해왔으니까. 물론 지금에야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 시선에 문제가 있다 뒤집어 보기, 또 여성 감독들이나 작가들도 많이 생겨서 여성의 시각에서 보고 여성이 주체가 되고, 또 여성이 주인공인 뭐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100여 년 동안 영화는 계속 남성의 시선에서, 관음직적인 시선에서 보게끔 돼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여성이지만 저 또한 그렇죠. 이게 무의식에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남성적인 시선으로 그 영상에 전시된 여성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비단 여성뿐만이 아니에요. 자, 예쁜 거, 그러니까 아이들, 뭐 동물,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전시가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자, 영화의 관람 방식 자체가 남성 중심의 제작 시스템에 의한 특정 성별 위주의 성적 대상화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미디어의 관음적인 특성, 우리가 남을 원래는 대놓고 쳐다보면 법적인 문제에 걸리잖아요. 윤리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데 영화라는 거는 내가 대놓고 가서 스크린에 펼쳐지는 남의 인생을 보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생부터도 그렇고 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관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재화 교환으로 인한 죄의식의 희석은 뭐냐면은, 자, 내가 남의 인생을 구경을 하고 남이 어떤 폭력이나 아니면 뭐 어떤 선정적인 장면이나 굉장히 뭐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봐도 나는
관람료를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저거를 볼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나의 무의식에서는 나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저거를 보는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죄의식이 희석된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실제 범죄. 그러니까 내가 P2P 사이트에서 뭐 리벤지 포르노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몰래카메라 찍어진 것들을 다운을 받을 때 나 돈을 주고 받았어. 네, 나는 입금을 했어 라고 한다면 나는 정당한 무언가를 재화를 줬기 때문에 나는 뭐 문제가 없어 라는 식으로 죄의식이 희석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영화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오락거리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영화를 보는 게 죄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영화가 그 재화를 통해서 제공하는 그 영상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그 영상 안에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무의식적인 남성 중심 시선으로의 관람 습관이 우리한테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꼭 그 영화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멀고 먼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이미 그림에 관음증이 나타나 있어요. 유명한 그림이죠. 네, 신윤복의 단오도에도 보면, 자, 여기 여자들이 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머리를 빡빡 민 소년들이, 청년들인가요? 뭐 이걸 몰래 보고 있죠. 이런 것도 이미 영화뿐만 아니라 미술, 어떤 예술 장르에서 뭐 거의 시각적인 것들은 관음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화가들 또한 남자들이었고. 네,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이거의 관람 방식이 이렇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이 미디어는 어떤가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죠. 자, 현대 미디어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보면, 이 안에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것, 주로 여성과 관련된 거, 아이하고 관련된 거, 내가 직접적으로는 볼 수 없는, 대놓고는 볼 수 없는 누군가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형식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몰래 문지방에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보진 않아도 그거를 정당하게 내가 시청료를 내놓고 우리 공중파니까 구경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방식의 관음증적인 어떤 그런 기제가 작동되는 방식으로 이 영상 미디어가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그런 콘텐츠가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극대화된 형태가 범죄로까지 된 이런 거죠. N번방이라든지 아니면 웰컴 투 비디오 있죠. 네, 미국으로 소환됐어야 마땅한 손정우 네, 아시죠? 그런 관음증이 극대화된 형태가 네, 이런 인터넷 세상에서의 성착취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죠. 네. 그런데 이 문제를 벌써부터 1998년도 20세기 말에 짚은 영화가 있어요. 트루먼 쇼. 네, 트루먼 쇼는 여성을 소비하는 거하고는 그런 방식으로 보여지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좀 정치적으로 올바른 영화인 것 같은데 미디어가 거대해지면서 그 안에 인간들이 어떻게 미디어를 소비하고 그 소비하는 습관 패턴 속에서 갇힌 인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트루먼이라고. 네, 영화는 어떤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좀 극적인 거를 과장하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네, 트루먼 쇼가 미디어의 속성을 굉장히 잘 짚었고 미디어의 관음적인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관음증이라는 게 무엇이고 영화와 영상 미디어의 관음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영화 트루먼 쇼를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소 어렵거나 불쾌할 수도 있는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화가 이런 특성이 있구나. 자, 영상 미디어가 이렇게 사생활을 구경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옳은 건가? 네, 유튜브가 왜 그렇게 선정적인 영상들이 많아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이제 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미디어를 현명하게 소비하시고 또 올바르게, 네,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네, 또 젠더적으로도 올바르게 제작하실 수 있는 그런 화성 미디어 센터, 네, 구독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유쾌하면서도 약간은 서글픈 영화 트루먼 쇼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네, 만날게요. 감사합니다.